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 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이후에 미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 핵공격 전담부대가 B-52H 전략폭격기를 대거 동원해서 엘리펀트 워크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 본토 루지애나주의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전략폭격기 부대가 대거 동원되어서 동시 긴급 출격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공군이 현지 시각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훈련을 실시한 부대는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예하의 제2작전단 소속 제20 폭격 비행대로 유사시에 핵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제20 폭격 비행대는 예하 8대의 B-52H 폭격기를 모두 끌고 나와서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한 이후에 모두 긴급 출격해서 미 공군의 폭격기 즉흥 태세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미 공군이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한 것은 지난 4월 괌 앤더슨 공군기지 이후에 6개월 만인데요. 폭격기만 이렇게 대규모로 동원해 실시한 것은 지난 2017년 화염과 분노 시기 이후 처음입니다. 미군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대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ICBM, SLBM 공개 등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트럼프의 호의를 걷어찬 북한, 과연 재선 후에 어떤 응징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여기 B-52 폭격기 8대가 쫙 줄을 서서 행진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륙을 해서 비행을 쫙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박스데일 공군기지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그 기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이작전단 자체가 핵폭격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작전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B-52들은 전부 핵폭격 전담 임무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입니다. 미국은 B-52라 하더라도 일부 비행대는 이 재래식 폭탄만 때리도록 임무가 부여된 부대가 있고, 이 부대는 바로 핵폭격만 하도록 물론 뭐 재래식 폭격도 하지만 핵폭격을 전담으로, 다른 거는 핵폭격을 못해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폭격만 하는데 여기는 핵폭격도 하는데 재래식 폭격도 하고 핵폭격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부대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핵폭격 전담 부대 소속의 B-52들을 이렇게 대거 보여주는 것은 핵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디에 주느냐? 바로 지난주에, 이번 주 초에 북한이 이 열병식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의지를 보여줬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이 이만큼 있어. 그리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건드리지 마. 우리는 이제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거야. 라고 자신들이 세계 평화를, 지역 안보, 세계 평화를 수호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자식들 지금 웃기고 있네. 니들이 지금 우리 미국을 공격한다고? 우리 지금 바로 가서 이렇게 핵 공격 때려버릴 거야. 까불지 마. 라는 그런 사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뭐 우리 한국 언론에는 크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중국과 대만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중국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전면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그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러니까 대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지난 여름에 벌써 이제 한두 달 이상 지났죠. 그 여름에 11월 3일 어간, 그러니까 미국 대선 어간에서 미국이 차마 신경 쓸 수 없는 그 시기에 중국이 대만을 칠 수 있다 라는 그런 예상이 지난 여름쯤에 계속 나왔었고, 전 세계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11월 3일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어제만 해도 중국이 전면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게 함부로 대만 건드리지 마라. 우리 지금 선거하고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가만두지 않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는 사인을 중국에게도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뭐 중국이 대만을 향한 그런 진짜 실제적인 행동 안 취하길 바라고, 또 이 미국이 북한에게 이렇게 협박만 하지 말고, 물론 핵 공격하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무력을 써서, 이제는 뭐 북한 무력 아니고 대화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뭐 누구나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 그만두고 가서 정말로 때려버리는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우리 국토 곳곳을 정체불명의 괴 드론이 휘젓고 다녀도 정부가 이에 대해 대응은커녕 현재 상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원자력발전소, 항만, 공항 같은 국가 전략시설물이 드론에 의해 파괴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비행금지구역 내의 드론 불법 비행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서들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방부와 국토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관기관들은 비행금지구역 상공의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해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전체 불법 비행의 75%에 달하는 사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 군시설, 수도권의 비행금지구역,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은 드론 비행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데요. 드론 보급이 많아지면서 지난 1년 사이에 94건이 넘는 드론 불법 비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불법 드론을 단속해야 할 국토부가 원자력발전소와 군사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드론 비행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불과 25%도 채 되지 않는다 라면서 지난해 9월 사우디 원유시설 드론 공격 사례에서 본 것처럼 정부 유관기관이 빈틈없는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주요 시설이나 군 주둔지에 안티 드론 시스템을 보급하고 대응 훈련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드론 이번에 북한 열병식에서 드론이 탁 떠서 하늘에서 쫙 찍은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와이드하고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찍히는 걸 보셨을 텐데 그 드론들이 전부 중국제예요. 중국제고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이제 DJI라는 회사에서 만든 매빅2라는 버전이고 모델이고 이거 해봐야 한 150만 원 정도 아주 풀 옵션으로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 요 정도 해가지고 딱 띄우면 되고 그래서 지상 매핑 기능도 있어서 볼록한 데 있으면 알아서 그냥 피해가고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드론인데 이렇게 선명한 드론이 이렇게 싸고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런 드론들이 우리 수도권 특히 이제 강북 지역은 완전 비행금지 구역 아닙니까? 강남 지역은 이제 비행 제한 구역이고 이런 데를 비롯해서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군사기지 이런 곳에는 다 절대 비행금지 구역이죠. 그런데 이 관리 감독 기관은 국토부예요.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역 통제 이런 것들은 군에서 하죠. 육군하고 공군이 하는데 이 공역 통제를 하다 보면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자료가 국토부하고 서로 간에 공유가 안 돼요. 그리고 이 관리 감독하는 데서 공역 통제하는 데서 우리 군에서 봤어요 하고 신고 들어오면 다 이제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경계기병이 또 드론 날라왔어요. 또 이제 체크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드론 날라왔어요. 또 체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국토부하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토부가 알고 있는 내용은 25%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것보다 더 많은 3배 이상은 국토부 관리감독기관, 인허가 기관인데 국토부가 전혀 몰라요. 이 관리감독기관, 인허가 기관이 모르다 보니까 이 드론 관련한 법안이 나올 리가 없죠. 여기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문제의식이 있어야 법안이 나오는데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안티 드론 시스템 그래가지고 드론이 보인다. 그럼 드론 총을 쏴요. 총을 쏘면 여기서 이제 이 방해 전파가 쫙 나가가지고 드론이 그냥 방향을 잃고 추락해버리는 이제 이런 안티 드론 시스템. 그리고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아예 그물을 쏴가지고 드론을 포획해버리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이 안티 드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냥 드론 저거 어디로 가는가 찾아가지고 그 주인 해서 당신 드론 날렸으니까 경범죄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 못 찾으면 끝이고 그래서 이 안티 드론 시스템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군과 또 발전소나 이런 그 해당 기관 그리고는 이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와 전혀 서로 간에 공유가 안 돼 있다.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공유가 안 되죠. 정말 한심한 이런 것들이고 이 문제는 이것들이 전부 다 중국제다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제는 화웨이 칩 딱 심어가지고 이 보이는 정보들
그 촬영하는 정보가 주인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그 정보가 여러 가지 백도어로 인해서 중국으로 다 전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비행제한 구역 왜 비행제한 하겠습니까? 왜 금지하겠습니까? 국가 중요 기관이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정보를 전부 중국이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 이거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국토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중국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안보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제도를 빨리 만드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